안녕하세요. 지나온 시간의 성우 전진아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여름을 어떻게 나셨을까?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작부터 에어컨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에어컨과 선풍기 없이는 보내지 못할 정도로 날이 너무 덥습니다. 조선은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윤증 선생님이 쓰신 시 중에 더위라는 시가 있거든요.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하늘 막아 바람 한 점 없으니 크나큰 이 화로를 벗어날 자 누구런가. 추고와 수옥이 될 방법 전혀 없으니 조용히 앉아 책을 보는 것이 제일이네. 이렇게 옛날에도 시로 지어서 얘기할 만큼 날이 너무 더웠다고 합니다. 조상들의 피서법, 제일 먼저 말씀드릴 분들은 일단 왕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궁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궁과 궁을 시원한 궁을 찾아서 옮기거나 국내 피서지인 창덕궁 후원이나 경복궁 경회로를 즐겨 찾았다고 합니다. 이쪽에 물도 있고요. 누각도 있어서 바람이 시원하게 잘 부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철 피서를 이곳에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수박이나 과일 같은 것들을 담가뒀다가 드시기도 하시고, 차 종류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왕들이 즐겨 찾았던 차는 얼음물에 꿀과 한약을 타서 마시는 제우탕이었다고 합니다. 왕들이 이거를 자주 드셨는데 신하들에게 하사를 하기도 했대요. 첫 번째 왕은 성종인데요. 성종은 더위를 너무 많이 타셨대요.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신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피서법으로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수반이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찬물에 밥을 말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성종도 찬물에 밥을 말아서 드시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영조왕은 쌀밥보다 보리밥을 즐겨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무더운 여름날 신하들이 미숫가루에 무슨 좀 약을 차 종류나 오미자나 이런 걸 좀 섞어서 미숫가루를 드시면 좋습니다 하고 건강차로 드리려고 했는데 난 안 먹겠다. 난 보리밥 먹으면 된다 하셨던 분인데 참다 너무 견디기 힘드셔가지고 입맛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미숫가루 가져와봐. 그리고 드시기 시작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주 찾아서 드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도 미숫가루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맛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정조는 신하들한테 휴가를 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더위를 좀 견디시는 분이었대요. 경연을 좀 많이 하시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 경연조차도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경연조차도 그만두게 할 정도로 날이 더워서 여름을 알 수 있게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왕들이 또 신경 썼던 것이 죄수와 환자들한테 신경을 썼대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감옥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풀어주기도 하고 형량을 감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얼음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활빈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보건소 같은 그런 곳에 아픈 환자들한테 얼음을 또 주기도 했대요. 아니, 조선시대 얼음이라니요? 석빙고가 있는데요. 우리 서울의 용산 쪽에 가면 동빙고하고 서빙고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석빙고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인데요. 겨울에 강이나 호수에 가서 규격대로 얼음을 잘라서 가을까지, 다음에 가을까지 지낼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얼음을 그곳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양반과 서민들은 어땠을까요? 계곡이나 시원한 산천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자에 가거나, 그래서 탁족이라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시를 짓고 거기서 이제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옛날 산수화나 이런 거 보면 왜 폭포가 있는 그림 있는가 하면, 아니면 낚시하는 그림이나 그런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방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그림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지내기도 하고. 제가 지금 또 읽어드릴 거는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시에서 적은 8가지 여름나기 방법이라는 시인데요. 이게 소서팔사라는 시입니다. 여기에 양반들이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방법 8가지를 적었는데, 읽어드리면, 솔밭에서 활쏘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네 타기, 넓은 정각에서 투호하기, 대짜리 깔고 바둑 두기, 연못에서 연꽃 구경하기, 비 오는 날 한시 짓기, 달밤에 개울가에서 발 담그기. 이렇게 시까지 지어서 여름나기 방법을 할 정도로, 알려줄 정도로 굉장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 발 담그기 많이 하시나요? 예전에는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는 에어컨이 없어서 시원한 대야에다가 발을 담그고 있었고요. 학교 다닐 때도 여름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친구들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 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었다고 해서 제가 좀 신기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떤 옷을 입어서 여름을 났을까요? 양반들은 모시옷을 지어서 입었고요. 서민들은 삼배옷을 지어서 입었다고 해요. 모시가 까끌까끌한 면이고 바람이 잘 통하잖아요. 근데 이제 재배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많은 곳에서 재배할 수는 없어서 공급이 조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비쌌어요. 그러니까 양반들만 쓸 수 있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삼배는 흔하게 나는 풀이어가지고 서민들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편하게 입었던, 여름철에 입었던 옷입니다. 주거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한옥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지어진 거 아세요? 바로 땅 지면에 단 게 아니라 단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가 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이 위까지 못 올라오게 띄워서 지은 다음에, 뒤쪽에 우리나라 집을 지을 때 배산임수라고 하잖아요. 배산임수의 남향을 제일 좋은 집이라고 치는데, 그 이유가 뒤쪽에 산이 있으니까 서늘한 바람이 집 쪽으로 내려오고, 대청마루가 이렇게 방과 방 사이에 크게 있잖아요. 대청마루를 놓고 뒤쪽에 문을 열면 바람이 이렇게 대류 현상으로 차가운 바람이 솔솔 불어서 여름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어진 정말 과학적인 집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평민은 좋은 집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밤이면 마당에 돗자리나 이런 것들을 깔고 밤에 야외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벌레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벌레들이 되게 많아서 효의 하나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주무실 때 자녀들이 옷을 다 벗고 부모님 곁에 누워서 잤대요. 모기가 어머니 아버지 물지 말고 본인 물으라고. 그러면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혹시 삼계탕 좋아하시나요? 삼계탕이 동의보감에 나와서 여름에 보양 음식으로 좋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는 삼계탕을 많이 먹었는데, 삼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해서 삼계탕집을 가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데, 예전에는 인삼을 넣지는 않았다고 해요. 인삼이 너무 비쌌잖아요. 그래서 인삼은 20세기 후에 들어간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어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뜨거운 탕을 먹어도 되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름에는 열 때문에 겉에 있는 살이 뜨겁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차가워진대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냉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물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죽부인이에요. 이 안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시원하다고 해요. 대나무라서 또 성질이 차가워서 이렇게 대고 있으면 차갑거든요. 제가 과연 그런가? 제가 죽부인을 써본 적이 없어서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가 싶어서 죽부인을 사서 사용해 봤거든요. 괜찮던데요? 죽부인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쓰는 죽부인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없었고 잘 모셔서 썼는데요.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얘를 따로 어떻게 하지 않고 태우거나 무덤에 함께 묻었다는 일화도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필요했던 물건이 부채입니다. 제가 일부러 죽부인을 사면서 부채까지 함께 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 한 2000년 전부터 옛날에 부채가 사용되어 왔고, 심지어 부채라고 이름이 쓰여 있는 기록도 있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된 물품 중에 하나인데요. 음력 5월 5일 왜 단오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력 5월 5일이 되면 왕이 신하한테 부채를 나눠주기도 하고 양반들끼리 부채를 선물하기도 하는 단오선이라는 풍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여름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면서 다가올 다음 계절을 대비하기 위해서 심신의 안정을 꾀하지 않았을까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조상님들처럼 건강한 음식도 많이 드시고 심신을 잘 다스려서 또 한 계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에 전진아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